이혼하자는 말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아이와 재산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이혼? 나도 그럼 이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시점,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혼 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준비할 때 이런저런 실수를 하다 보면 아이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사실 절차는 좀 완전 무시해도 돼요. 절차에 대해서 막 그냥 마냥 알아보고 헷갈려하고 거기에서부터 와 이혼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의 핵심은 내용에 있어서 얼만큼 합의가 되었는가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막 이렇게 나는 조정으로 이혼할래, 나는 소송을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 정도면 만족하는지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이혼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돈과 자녀. 돈은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내 명의로 되어 있든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든 양쪽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부 전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예요. 무엇은 내가 갖고 무엇은 네가 갖고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그 차익 부분을 정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이게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가? 혼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둘이 같이 결혼할 때는 비슷하게 했는데 중간에 한쪽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한쪽은 이제 직장 생활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리고 한쪽은 직장 생활을 쭉 했을 때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나는 애를 키웠는데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산 집이 집값이 많이 올랐네? 이럴 때는 누구의 기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좀 어렵죠. 그 차액이 크면 클수록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양쪽의 이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고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힘들다. 그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혼을 위해서 준비할 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이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뭔가 조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골드바 이런 거 있죠. 금고 안에 있는 것들, 그림, 와인도 비싼 거 많아요. 예, 가방 같은 거 비싼 거 많잖아요. 동산도 다 재산분할 대상인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씩 없어져요. 중요한 문서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누구한테 빌려준 돈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주요 문서나 아니면은 애기 돌반지까지 점점 집에서 하나씩 없어져요. 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친정에 가 있고 시댁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몰래 하나씩 뭔가 찌질한 것 같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사람이다. 설마 상대방도 그러겠냐? 그럼 오만한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상대방이 가져갈 것 같다. 근데 내가 가지고 오기는 지금 좀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진이라도 남겨두셔야 되는데 사진은 사진 찍어놨다가 다가 아니고 거기서 확인된 내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많이 찍어 놓으세요. 날짜도 확인이 되도록. 정 안 되면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했을 때 우리가 반박자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골드바가 5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골드바 있었던 거 인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증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골드바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소송 중에 되게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누가 명의자로 되어 있을 때 그 명의자로 된 사람이 조금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걸 그냥 처분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묶어 놓을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 재산이고 그게 10억이다. 그런데 소송 중에 상대방이 헐값에 팔아버려요. 5억에 6억에 팔아버려요. 차라리 10억에 팔았으면 뭐 어떻게든 그 10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 되는데 헐값에 팔았어.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통정매매를 한 거예요. 즉 누구랑 짜고 싼 값에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득을 취한 건데 내가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즉 소송 중에 뭐 어떻게 이동이 잘 안 되도록 그 재산을 묶어놓는 그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양육권 다툼은 참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는 다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가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아빠, 엄마가 아닌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데 가끔씩은 이게 꼭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너무 비정상적일 때. 상대방이 막 전과가 많고 마약을 수시로 하고 음주운전 수시로 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하필이면은 돈이 또 많아.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그 집안에서 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양육권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건도 실제로 있고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 다툼은 부모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뭐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아이를 뺏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은 대부분 양육권은 어릴수록 엄마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소송 중에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얘를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기서는 누가 먼저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먼저 준비한 사람이 데리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그 어떤 빈틈을 노려요. 예를 들면 아이가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갔을 때 얘를 그냥 학교길에 그냥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다툼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단 다툼이 없느냐. 면접 교섭이 아주 활발하게 되면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나를 까먹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면접 교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다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그걸 위해서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오늘 아빠가 늦네? 그러면 엄마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엄마가 오늘 안 온다는데 그러면 아빠 집에 와 있으면 되고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별로 다툴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기가 많이 어린데 아기가 오랫동안 날 안 보면 왠지 까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막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애가 결국 나를 안 좋아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정말 목숨 걸고 다투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절대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소송 중에 누가 데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소송을 시작해야 돼요. 법원에서 봤을 때 양육자를 지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지 말자입니다. 지금까지 엄마랑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랑 자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 가거나 왔다 갔다 하고 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빠였는데 엄마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나를 케어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별로 원하질 않아요. 돈이 많고 적고 이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부모가 이혼하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큰데 여기에 양육 환경까지 변화를 준다? 그거는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법원은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아이를 이혼 소송 중에 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재산 분할에서 주의해야 될 거, 그다음에 양육자 지정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이나 양육자 지정은 모두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도 안 되고요. 양육자 지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1호부터 6호까지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 내용들을 상대방이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정도의 증거로 이혼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혼이 돼야지 뭐든 나머지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혼이 가능한지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양육자 지정을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상대방에게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검토를 받으시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혼에 대한 의사를 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안으로 이혼을 원하는지에 관련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